Find him. This is a drug. It's like nothing I've seen before. People are much happier now. And that's what's important. We can start again. Get a small house in the middle of nowhere. No drugs. Just us. If you want safe play, then you have to play safe.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him. We've got another body, same place as the first one. Your status is orange. You don't follow up leads without checking in with me first. Today, Ambro products are legal. They are affordable and they are safe. 이 영화의 배경은 2024년에서 2044년에 이르는 런던입니다. 그렇다고 미래 경찰이 20년의 세월을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영화인 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입니다. 영화에서 H.G.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을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말 타임머신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장치의 활용에 따른 시간여행의 가능성은 영화의 시점이 2024년에서 2044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나르코폴리스입니다. 나르코 그리고 폴리스, 마취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약이 의학적으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나르코틱스란 말은 이 영화의 배경으로 볼 때 마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국가보다 작은 개념인 도시를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말을 합쳐 영화의 원제를 번역하자면 마약국가 또는 마약도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과 한국어 번역 제목이 언제나 1:1 대응으로 전환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적합하지 않은 한국어 번역 제목을 가지고 있는 탓에 적당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제작사가 영화 포스터를 영화의 분위기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어 영화가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 경찰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로서 나름의 가치를 가진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의 번역 제목과 포스터를 기반으로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재생한 순간 무언가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품기에 충분할 정도로 번역 제목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화는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 삶이 그것보다 더 발전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의 런던은 마약이 합법화된 공간입니다. 마약 제조회사 엠브로는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확실한 마약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랭크란 경찰이 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얼굴에 반쪽이 날아간 한 남성 그리고 의문의 여성 앞에서 프랭크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음모가 그를 나아가 런던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미래 경찰은 합법화된 마약을 기반으로 경찰 권력마저 소나기에 넣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애쓰는 회사 엠브로의 CEO 부부와 최근 발생한 한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 한 경찰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프랭크의 이야기를 런던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영화의 이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 난 뒤 영화 포스터를 다시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영화 포스터 이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경찰이 빠른 전개 방식으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며 사건을 해결해 나갈 법한 영화에나 어울려 보였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이렇게 사이버 거리는데 영화는 절대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발전된 장치를 선보이곤 있지만
영화의 전반적 분위기 탓에 그것조차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 영화만의 분위기가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미래 경찰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대표되는 암울한 색채로 대부분의 장면을 채우고 있었고, 무엇보다 급박한 전개보다 차분한 전개를 선호하는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영화에 미래 경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미래 경찰인데 미래 경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번역 제목을 조금이라도 변호하자면 주인공 프랭크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미래로 가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2024년의 경찰이 2044년으로 갔다는 점에서 프랭크는 미래로 간 경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줄여 미래, 경찰이라고 부르겠다는 생각은 다소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미래 경찰의 한국어 번역 제목을 물론 저보다 훨씬 유능한 어떤 분이 지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마약도시 정도로 지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터야 어차피 제작사가 만든 것을 활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한국어 번역 제목은 국내 배급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화의 한국어 번역 제목과 포스터 이미지는 결국 국내 관객에게, 특히 영화를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본 관객 입장에선 더더욱 낚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며 한국어 번역 제목과 포스터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혹시 영화 원제 나르코폴리스에서 폴리스란 말을 번역자가 실수로 폴리스, 즉 경찰로 오해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영화 한국어 번역 제목을 마약도시, 런던 이 정도로 생각하고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가 나름 괜찮은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서사가 다소 불친절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영화의 시작과 끝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연출은 이 영화에서 모종의 반전 효과를 이끌어내며 매력을 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께서 미래 경찰을 보시며 영화 속 아버지 프랭크가 아들 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B급 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관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